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잡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이 좀 많습니다. 반장님도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연락을 했고요. 이수길님은 따님이 아파서 서울에 있답니다. 그래서 수강을 온전히 다 못할 것 같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빠지셔서 좀 심란하네요. 이래저래 건강상의 이유로 다들 그러시니까 안 아프셔야 되는데 이제 날이 좀 쌀쌀해지셔가지고 또 추운 날씨에 또 건강 또 조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롱톤부터 해가지고 항상 하듯이 기본적으로 했던 웜업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에서 솔까지 2옥타브 솔까지 해가지고 크레센도 8박씩 크레센도로 8박 하고 솔에서 또 내려와서 1옥타브 내려오는데 데크레센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둘, 셋, 넷. 라, 셋, 넷. 도, 셋, 낮은 음이 나옵니다. 네, 2옥타브 냅니다. 셋, 넷. 미, 셋, 넷. 파, 셋, 넷. 솔, 셋, 넷. 네,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솔에서 둘, 셋, 넷. 파, 셋, 넷. 자, 2옥타브입니다. 미, 셋, 넷. 네, 셋, 넷. 도, 셋, 넷. 시, 셋, 넷. 라, 셋, 넷. 솔, 셋, 넷.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약 연습을 순간적인 강약 연습을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박으로
한 박으로 할게요. 한 박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크게 하고 적게 하고 8박. 한, 둘, 셋, 넷. 예, 그 다음에 8분음 켜.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크게 작게 볼게요. 한, 둘, 셋, 넷. 네, 이렇게 리듬으로 강약 연습을 많이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 리듬으로 비브라토 한번 해볼게요. 한 박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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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박. 한 솔로 합니다.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한 박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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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와우를 2번 합니다.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한 박에 3개, 와와와 3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둘, 셋, 넷. 네, 한 박에 4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둘, 셋, 넷.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크로매틱 스케일을 했어요. 예, 크로매틱 스케일을 하면서 색스폰에 달려 있는 모든 키를 섭렵을 했습니다. 다 배워봤고요.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보조키 그리고 트릴키, 보조키, 트릴키, 대체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키들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또 가겠습니다. 꾸준히 크로매틱 스케일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크로매틱 스케일처럼 다 반응제 하지 않고요. 대체키만 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그 전에 어쨌든 제일 낮은 음이니까 C플랫은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 맨 밑에 키. 그래서 누를 때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 마시고 손목을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목을 내려서 손가락 전체에 바닥을 가지고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손목을 틀어서 하실 수 있게끔 해서 고동 소리가 나게. C플랫만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셋, 넷. 지금 선생님 솔샵을 눌렀어요. C플랫 맨 낮은 거. 손목을 더 내리셔야 됩니다. 손목을 내리셔야 되는데 손목을 안 내리시니까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C, 도, 도샵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뭐 제가 한번 읽어서 그냥 갈게요. C 플랫, C 플랫 라샵, C,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도샵은 C 바깥쪽에 도샵, 그렇죠?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레샵은 도 위에 레샵, 그 다음에 미, 파, 파샵, 파샵은 가운데 손 파에서 파샵. 파샵의 속주를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 핑거링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 핑거링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키를 보조키 대체키가 있다고 그랬죠. 팔을 누른 상태에서 약지를 굽혀서 여기에 파샵 바깥쪽에 요걸 키를 누르면 엄지거리 위에 키가 여기가 들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피 빠르게 속주를 할 때 힘드니까
파, 피 이렇게 크로스 핑거링이 힘들으니까 파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통 이런 걸 대체키, 보조키, 트릴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샵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라, 그 다음에 라샵. 일반적으로 라샵 C 플랫은 4개라고 그랬죠. 포지션이 4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규 라샵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눌려야 될 음은 라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드 왼손 오른손 사이드 맨 밑에 키를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라샵. 그래서 얘도 속주가 가능하죠. 라샵 속주를 할 때. 그래서 라샵일 때는 반드시 요 키를 눌러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대체 키를 눌러서 연주를 하시면 음정이 불안해져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C 플랫도 가급적이면 라샵 키 요걸 눌러서 길게 음을 표현할 때 C 플랫 음이 길게 날 때는 될 수 있으면 요 키를 눌러서 해주시는 게 정확한 음정이 나옵니다. 물론 비스키나 파나 C를 눌러서 파나 P를 눌러서 연주를 하실 때는 요거는 대체적으로 빠른 속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비스키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라샵하고 같이 눌러서 이렇게 해도 음정 차이는 많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여기를 길게 연주할 때는 요런 라샵 키를 눌러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래 원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샵 키, C 플랫 라샵 키를 요걸 눌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C 플랫으로 빠르게 속주를 할 때 이렇게 라샵을 이렇게 해서 2개를 같이 눌러서 속주가 힘들잖아요. C 플랫 힘들기 때문에 보조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를 누르거나 P를 누르거나 파샵. 그래서 빠른 속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2가지 중에 한 키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속주를 위해 C 플랫 빠르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빠르게 연주를 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면 어느 순간이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주를 하는 부분들을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샵 키는 그 다음에 비스키를 사용해서 C 밑에 작은 키 요걸 비스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2개를 같이 눌러서 연주를 하면 요것도 C 플랫 라샵입니다. C 플랫 라샵. 요거는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C 플랫. 네, 악보상의 족표가 플랫이 붙었을 때 일부러 라샵을 누르거나 C 플랫 보조키를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2개를 같이 누르면 자연스럽게 C 플랫이 되기 때문에 C 플랫을 따로 신경을 쓸 필요 없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스키를 쓸 때는 악보상에 플랫을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써라. 그러면 편하게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도 파 P처럼 C도도 크로스 핑거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핑거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빠른 속주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체키를 쓴다. 어떻게? C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사이드 키 중에 가운데 거. 그래서 C도를 어렵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2번째 키를 쓴다. 그래서 C도를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 기본적인 도, 그 다음에 도샵, 그 다음에 도레도 속주가 어렵죠. 도 2옥타브, 1옥타브, 2옥타브 도에서 레로 갈 때 도레 하려면 도 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 1개인데 내려갈 때는 엄지손가락도 눌러야 되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다 눌러야 되겠죠. 새끼손가락 빼놓고는 다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체키를 쓴다.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예, 도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3옥타브 레샵, 3옥타브 레샵이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3옥타브 레샵이나 3옥타브 미. 그래서 오른쪽에 미, 맨 사이드 키의 맨 위에 거죠. 그래서 도레를 도레를 이렇게 속주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대체키나 보조키, 트리키가 있는 이유는 속주가 가능해야 된다. 속주 때문에 보조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빠른 속주를 위해서 보조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서 이해하시고 써먹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밈음 넣을 때 굉장히 용이하죠. 꾸밈음 넣을 때 여기가 있는 이유는 빠른 트리를 하기 위해서 트리를 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꾸밈음을 빠르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꾸밈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체키를, 보조키, 트리키를 이해하고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옥타브는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3옥타브는 뭐 자주 못하니까 자주 잘 연습을 안 하시니까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크로매틱 스케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옥타브 이제 레부터는 레가 손바닥 3옥타브 레, 그다음에 집게로 한 개 더 누르면 레를 누른 상태에서 한 개 더 누르면 레샵, 그다음에 오른손 맨 위에 미, 그렇죠? 그다음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키 한 개 더 누르면 파, 그 다음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굽혀서 키를 누르면은 파 앞에 있는 키를 누르면은 맨 위에 가장 높은 쪽에 있는 키가 들리죠. 이게 파샵.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 레, 레샵 다 눌러야 됩니다. 미, 레, 레샵, 미, 파, 그 다음에 파샵.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3옥타브의 기본적인 정규 스케일이고요. 크로매틱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 키가 있다고 그랬죠. 프론트 키를 사용해서 쓰는 미, 파, 파샵. 그래서 레샵까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미는 3옥타브 이렇게 C 위에 프론트 키, C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키, C 위에 있는 요 키, 이걸 프론트 키라고 그러죠. 항상 튀어나온 C 위에 끼입니다. C 위에 C 위에 한 키 한 개 더 있죠. C 위에 C 위에 있는 요걸 프론트 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를 누른 상태에서 C 잡는 이 키를, 집게를, 프론트 키를 누릅니다. 이게 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샵 이거를 떼고 프론트 키를 눌러 소를 누른 상태에서 프론트 키를 이렇게가 됩니다. 레샵, 미. 요걸 떼야 됩니다. 떼고 요것만 누르는 겁니다. 미. 그래서 눌러야 됩니다. 저는 프론트 키 C 위에 소를 누르고 소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떼서 요렇게 그렇죠. 그게 미입니다. 밑에는 상관없고 그게 소리 제대로 안 나. 잘 안 납니다. 처음에 잘 안 나요.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톤이 튀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미, 파는 솔을 떼면 됩니다. 솔을 잡은 약지를 떼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소리 안 나셔도 되니까 솔을 떼셔야 됩니다. 도를 떼지 말고 솔을 떼셔야 돼요. 솔 약지를 떼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샵은 3옥타브 파샵 요걸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파에서 삼국사 파에서 요거 약간 눌리면 가사를 네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써먹어야 될 곡들이 생깁니다. 지금은 일부러 안 쓰시고 일부러 키를 낮춰서 3옥타브 올라가면 일부러 키를 낮춰서 이렇게 쓰시겠지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올라가겠죠. 음이 올라가면. 그리고 엘토 색스폰은 음이 올라갈수록 더 이쁩니다. 소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크로매틱 스케일을 3옥타브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하시다 보면 좀 난이도 있는 곡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크로매틱 스케일을 했고요. 이 크로매틱 스케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안 써보니까는 안 쓰니까 안 쓰는 대로 그냥 부시겠지만 또 써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좀 더 좋은 연주를 하고 공부를 좀 난이도 있는 좋은 연주를 하시려면 무조건 크로매틱 스케일을 하셔야 메이저 스케일을 할 수 있죠. 메이저 스케일을 하셔야 좀 더 음악적인 폭이 좀 넓어집니다. 자, 요새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또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교본 50, 교본 1번입니다. 네, 1권. 1권 64페이지. 64페이지. G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요. 그와 더불어 제가 드렸던 교재 중에 G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이게 메이저 스케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G 메이저 스케일을 하면서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말씀을 하시고요. 없어요? 없으면 말씀하세요. 네,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부장 필요가 여기 무슨 필요가 예.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시간에는 G 메이저 스케일. G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하나 붙어야 되겠죠? 네, 샵이 붙는 이유는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G 메이저 스케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온음. 그렇죠? 그렇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또는 1. 그래서 G 메이저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음 1도와 2도 사이가 온음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라가 무조건 온음이죠. 그 다음에 라시 온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는 3, 4는 반음이 돼야 되겠고요. 3, 4, 7, 8은 무조건 반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도 자체가 반음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얘는 반음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레 온음이고요. 사이에 반음이 있으니까. 레미도 당연히 레미 자체가 반음이 레샵 미가 있으니까 반음이고. 자, 미파는 반음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에다가 샵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G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한 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P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반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4, 7, 8 미파 시도는 도, 레, 미파, 솔, 라, 시도. 그래서 미파와 시도는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는 게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이다. 네,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죠. 계속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이저 스케일을 이해를 하면은 음악이 굉장히 쉬워지고 알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메이저 스케일을 알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수라든지 영문 코드 네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이든 우리 서양계는 12음계라고 그랬죠? 온음 7개, 반음 5개, 12음계. 12음계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C 메이저 스케일. 그렇죠? 조표가 2개 있는 거는 D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파가 2개 있는 거는 D 메이저 스케일. 그렇죠? 샵이 4개 있는 거는 E 메이저 스케일. 플랫이 1개 있는 거는 F 메이저 스케일. 샵이 1개 있는 건 G 메이저 스케일. 샵이 3개 있는 건 A 메이저 스케일. 샵이 5개 있는 건 B 메이저 스케일. 지금 그냥 솔라시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샵이 1개 붙었으니까는 메이저 아니면 마이너인데 메이저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는 일단 채쳐주고 샵이 1개 있으니까 무조건 G 메이저구나 라고 단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이너는 일단 배제하고요. 메이저 관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플랫이 3개 붙으면 이건 E 메이저 스케일이구나 라고 단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랫이 3개 붙으면 플랫을 붙이면 되고 샵이 붙었으면 샵이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G 메이저 스케일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메이저 스케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마이너 스케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만 잘 이해를 하시면 마이너는 그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G 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요 실기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자료를 드렸어요. 네네, 자료를 드렸어요. 찾아보세요. 자, G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맨 위에 쪽에 보면 C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져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C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온음반을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표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수도 코드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도수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줄에 G 메이저 G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G 메이저 스케일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없으면 일단 이걸로 보시고요. 있으면은 주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데. 처음 보셨어요? 아니, 자료 그거는 항상 활용했던 자료인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G키에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G 메이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악보 위에 G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드 네임하고 도수, 그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 온음반 3, 4, 7, 8이 반음이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드, 우리가 이제 스케일도 잘 알아야 되지만 코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코드 화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조금 이해를 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애드립이 가능하다. 악보를 그려서 연주를 내가 원하는 연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쉽게 너무 복잡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쉽게 이해해서 내가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스케일을 막 이렇게 G 메이저 스케일 해보세요 하면은 G 메이저 스케일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G 메이저 코드 톤 한번 해보세요 하면 코드 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은 나중에 연주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애드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강의 전체적으로 연말 끝나기 전까지 어렵지 않아요. 뭐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져 있으면 다시 그리면은 G 스케일에 G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마이너는 소문자입니다. B 마이너, 그 다음에 C 메이저, D 메이저, E 마이너, F 마이너, 플랫 5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 5는 지난 시간에는 플랫 5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거를 설명을 하면 또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또 복잡하게 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드리려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플랫 5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또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구조가 있구나. 스케일이 이렇게 되구나. 그다음에 코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화음이에요. 화음. 삼화음. 음이 세 개가 뭉쳐지면 화음을 만든다. 어떻게? 3도씩 쌓으면. 3도씩 쌓는다라는 거는 악보상으로 봤을 때 소리니까 줄에 놓여져 있으면은 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솔, 시, 레가 줄이죠. 그 다음에 라, 도, 미, 칸. 그렇죠? 이게 3도씩이 올려지고 하는 게 줄에 루트가 줄에 걸쳐 있으면 그 다음에는 줄에 계속 줄 되는 거고 칸에 놓여 있으면 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도미, 시레 피, 도미 솔, 레 피, 라, 미 솔, 시, 파라, 도. 그렇죠? 그 다음에 솔, 시, 레. 그렇죠? 줄, 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음이라는 거는 3도씩 1도, 3도, 5도, 그 다음에 7도, 7, 그 다음에 9도, 9, 11, 30, 뭐 이렇게 탑을 쌓듯이 코드라는 건 탑을 쌓듯이 층층을 이렇게 써서 여러 음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 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화음, 도미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미솔 화음 배우셨죠? 도미솔 화음이 3도, 1도, 3도, 5도라는 얘기예요. 도가 1도, 미가 3도, 솔이 5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 7도. 요게 줄줄줄 칸칸칸으로 가는 게 코드 화음이다. 코드 화음을 얘기하는 거는 화음이라는 거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불협화라는 거는 도래는 불협화죠. 안 어울린다라는 얘기예요. 어울린다라는 거는 내가 잠깐 일이 바빠서 내가 다 일을 못해 대리를 할 수 있는 게 미라는 얘기고 솔이 내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 3도 5도가 루트가 일이 내가 바빠서 못 한다 그러면 3도나 5도가 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소리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소리를 낸다. 대신 소리를 내도 화성적으로 어울리기 때문에 불협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코드를 알면 내가 이음 대신 만약에 내가 솔을 내고 싶은데 솔이 고장이 났어.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를 쓰면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좀 말랑꼴랑하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쁘지 않네. 저 사람 저렇게 쓰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연주자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드를 반드시 아셔야 음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주를 살짝 이렇게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전주에 넣는다든지 간주에 넣는다든지 후주에 릭을 넣어서 나만의 어떤 길을 만들어서 연주 패턴을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 자체를 아예 조금 변형을 시켜서 2마디 4마디를 변형시켜서 변주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 스케일과 코드입니다. 반드시 스케일을 이해하고 반드시 코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코드에 대한 코드 네임이 있습니다. 메이저 코드에 1도, 4도, 5도는 장조예요. 장조, 메이저. 그렇죠? 1도 메이저,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그렇죠?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이라는 거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이 코드는 1도, 4도, 5도는 무조건 불변이다. 그래서 코드 진행에 1도, 4도, 5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 3, 6, 7은 마이너예요. 단 마이너. 그 다음에 7도는 장, 단, 감 5도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왜 메이저이고 왜 마이너인가? 무조건 메이저 스케일에서 G 메이저는 여기에서 보시지만은 메이저 스케일은 3도, 1도, 3도, 5도는 1도, 4도, 5도는 무조건 메이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악보 보세요. 악보에 보시면 제일 위에 C 메이저, C 키 보세요. 1도 C 메이저, 4도 F 메이저, 5도 G 메이저 돼 있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 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메이저도 마찬가지죠. 1도 D 메이저, 4도 G 메이저, 5도 A 메이저 이렇게 다 돼 있죠. 어떤 메이저 스케일이든 1도, 4도, 5도는 무조건 메이저다. 메이저 키입니다. 그 다음에 2, 3, 6, 7 2, 3, 6, 7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다. 5를 잘못 얘기했네. 2, 3, 6, 7은 무조건 마이너다. 아까 5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하다 보면 항상 이게 틀리는 부분이 있네요. 2, 3, 6, 7이 마이너다. 그렇죠? 2, 3, 6, 7은 마이너다.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어떤 코드든 1도, 4도, 5도는 메이저, 2, 3, 6, 7은 마이너. 마이너인데 7도는 5도 플랫. 그래서 5도가 마이너 플랫 때는 5도 그래서 플랫 5라고 그래요. 플랫 5라고 그러는데 자, 왜 장조고 왜 단조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1도와 여기 1도와 3도 5도 돼 있어요. 솔 C. 자, 장조와 단조를 가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도와 3도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1도와 3도 사이는 어떤 관계죠? 오놈 하나, 오놈 둘. 그렇죠? 솔라 오놈이죠? 라시 오놈. 그렇죠? 1도, 3도. 솔라 시까지 3도인데 오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도인데 오놈이 두 개인 걸 이걸 장 3도라고 해요. 장 3도. 그러니까 오놈 두 개 있는 솔라. 그렇죠? 근데 라시 도까지. 그렇죠? 라시도 A 마이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라시가 오놈이고요. 시도가 뭐예요? 반음이죠.
이거는 여기 단은 오놈 하나 반음 하나가 돼 있는 게 단 3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 레, 시도 레 당연히 반음이죠. B 마이너 시도 레 반음 한 개, 오놈 한 개. 맞나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시도 반응하는 게 그게 위에 있고 밑에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이렇게 시도가 반음이 되고 여기가 오놈이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밑에가 오놈이 되고 여기가 반음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아래가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반음 하나 오놈 하나. 그래서 시도가 반음이죠. 그렇죠? 도레 오놈. 그래서 B 마이너. 그 다음에 C 메이저. 도레 미. 오놈 두 개죠. 도레. 레미 오놈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 D 메이저. 레미 오놈. 그렇죠? 미파가 되면 반음인데 미피잖아요. 파샵이잖아요. 여기 샵이 한 개 붙었으니까 미피. 오놈이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레미 오놈 미피 샵이 한 개 떠 있으니까 오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 메이저. 그렇죠? E 마이너. 여기서 미피 오놈 피솔 반음이죠? 피솔 반음이잖아요. 이거는 E 마이너. 그렇죠? F 피솔 오놈 반음 솔라 오놈. 예, 이거는 F.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고. 자, P에서 F P 솔 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P 솔 라 아니 P 솔 라 아니 오놈만 반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놈하고 3도 간격에서 오놈이 되고 반음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도 간격에서 반음 하나, 오놈 하나 돼 있는 걸 단이라고 그러고 오놈 하나, 오놈 두 개가 돼 있는 걸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 메이저, 그 다음에 오놈이 두 개 있는 걸 메이저, 오놈 하나, 반음 하나 돼 있는 걸 마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육도에 네. 이 마이너예요. 네. 이게 미솔 미피솔, 미솔시 미피솔. 미피가 여기 악보상 세 번째 코드요? 미솔시로 나와 있잖아. 코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삼도 얘기를 했잖아요. 코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삼 미피솔 코드 얘기해요. 장조냐 단조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코드는 미솔시죠. 네. 코드는 미솔시인데 지금 3도 간격의 메이저냐 마이너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미피솔 지금은 3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왜 장조이냐, 왜 단이냐, 메이저이냐 마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도 간격이 오놈이 두 개인 거는 메이저이고 오놈 하나 반음이 하나 돼 있는 거는 마이너이다. 마이너의 구조이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다시 또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3도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장존지, 단존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메이저 관계에서
메이저 관점에서 이 기본적으로 1도, 4도, 5도는 메이저, 2, 3, 6, 7은 마이너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 스케일 관계에서 정해져 있다. 그럼 그게 음이 끝날 때를 말합니까? 끝날 때 마지막 그 곡의 네. 마지막 음이 그리스 제게 1, 4, 5 때는 장조고 2, 3, 6, 7은 단도래 말입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코드라는 거는 마디 위에 여기 그 마디마다 악보 위에 이렇게 코드가 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E 마이너 예. 뭐 마디 위에 G 메이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디별로 코드 하음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음을 기타가 반주를 하든지 피아노가 화음 반주를 하겠죠. 화음 반주를 하고 멜로디 악기들은 멜로디를 부르는데 그 멜로디들이 코드와 스케일이 섞여져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드와 스케일이 섞여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이게 악보 곡을 통해서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자에도 제가 아파트인가 뭐 이렇게 그거 할 때 이렇게 코드 그리면서 왜 코드가 이렇게 중요한지 얘기했잖아요. 그 기능들은 다 코드 화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멜로디 중에 2박 이상, 1박 이상 긴 놈들은 코드 화음이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쉬었다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그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쉴게요. 음성에